안녕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 공장을 가동해 볼 건데요. 오늘 3주차 수업에서의 바로 핵심은 스토리 아이디어가 어떻게 떠오르게 만들 수 있으며 그것들이 구조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볼 건데요. 이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막상 이야기로 풀려니까 아무것도 안 나올 때 이럴 때 있죠. 오늘 그런 부분의 막막한 것들을 어떻게 구조화하는지에 대한 기술을 좀 배워볼 거예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조합하고 사용자의 흐름, 사용자 중심의 흐름을 구성하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 자, 오늘은 디지털 콘텐츠 기획의 스토리를 구성을 위한 창의적 발상을 강화하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두뇌 근육을 단련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키워드, 이미지, 사용자 경험 등 이 다양한 자극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는데 즉흥성과 직관도 기획의 도구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임기응변에 강하고 순발력을 발휘해서 재미있는 컨텐츠를 창작해 갈 수 있는지, 자, 그런 기획의 일련의 과정을 한번 체험해 볼 거예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들을 할 건데요. 개인 콘텐츠 아이디어의 개요와 흐름을 구체화해 볼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앞에 시나리오 창작 수업 이전에 디지털 스토리텔링 수업을 한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친숙하게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직접 제가 아이디어 생성부터 구조화하는 전 과정까지 시연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잘 보고 듣고 따라오셨다가 우리 수업 시간에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소 황당하지만 주제를 하나를 던져볼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황당한 사건은? 자, 이렇게 던져놨을 때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할 때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위해서 다양한 등등등의 환경과 제약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을 던진 사람이 누구?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왠지 답이 있을 것 같고 의도된 바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편견과 우리가 제약적인 부분들을 다 탈피하고자 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를 해요. 원래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비판하지 말 것. 둘째, 다다익선. 양이 많아야 돼요. 이 양이 많다는 거는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수록 그 안에 좋은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엉뚱한 것도 환영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발함, 그리고 창의성, 여기에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합과 개선. 결국에는 나 혼자만의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여러분들한테 큰 뭐예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창작의 기틀을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비판을 해서 야, 그게 말이 돼? 이런 식의 표현은 결국 상대를 위축시키거나 더 적극적인 의견 표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생각나는 대로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수평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혼자서 떠올릴 수 없는 사고의 그 비약이 가능해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지난 학기 말에 설문을 했을 때 AI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혼자서만 생각했던 것들을 다른 의의 의견으로 피드백을 받았다. 다른이라고 하는 건 AI였어요. AI에 의해서 피드백을 받았다. 그래서 사고의 폭이 좀 더 다양해지고 넓어진 것 같았다.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창작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AI가 방해했는가 하는 부분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사력 있게 생각 깊게
AI를 어느 정도 효과성 있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는 정말 좋은 나의 파트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우리가 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생각을 교류하고 나누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기획 초기 단계에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막막함이 굉장히 크죠. 또 새로운 기능이나 콘텐츠를 구상하거나 스토리가 막혔을 때 이와 같은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치는 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용할 거예요. 사실 저는 혼자서 작업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혼자서도 해요. 결과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범주를 확장시킨다. 내 머릿속에 AI를 굴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 저는 오늘 미로라는 프로그래머와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미로로 사용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 게시판, 우리 이클래스에다가 링크를 둘 테니까요. 공유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일로 황당한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만약에 건물이 공중에 붕 떠올라.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교수님들이 모두 외계인이었다. 우리 학교 교수님들 전부 다 외계인이었다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일어날 만한 일들을 생각해 볼까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시계가 모두 멈췄어요. 교수님도 모두 멈추고 모든 게 멈췄는데 나만 움직일 수 있다. 수업 시간에. 또 어떤 생각? 누군가 전교생의 기억을 지우는 장치를 사용했다. 이런 건 어때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하는 말이 모두 반대로 됐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했는데 수업이 계속돼. 교수님이 다음 시간에 우리 휴강할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휴강 아니야. 이런 거 너무 약한가? 그런 거 말고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시험을 못 보면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퀴즈를 냈는데 그 퀴즈를 못 풀면 그 친구가 사라지는 거야. 교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현실 세계에서 사라진다. 학생이. 이거 되게 충격적인데? 하나 더 해볼까요? 뭐가 좋을까? 포털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교실마다, 강의장마다 특정 세계로 연결되는 포털이 열린다. 하나가 더 추가됐으니까 한 번 더 해봐요. 이렇게 할까요? 학식이 살아서 움직인다. 식당 가고 싶지 않아졌어, 갑자기.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요, 한번 연속해서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수업 시간에 모든 시간이 멈추고 나만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거 해볼 것 같아요. 평소에 좋아했던, 마음속에 담았던 친구한테 스킨십 하는 거는 너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마음의 편지를 그냥 써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좋아했던 친구에게, 짝사랑했던 친구에게 고백의 편지를 용기 내서 전달한다. 뭐 내가 누구야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교실이 멈췄기 때문에 우선 나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은 안 해볼까요? 이 시간을 멈추게 한 존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존재를 찾아내려고 할 것 같아요. 시간을 멈추게 만든 존재를 찾아 나선다. 혼자 남아있으면 너무 슬프잖아. 그럼 또 뭐가 있을까? 그런 건 어때요? 친구의 가방을 열어본다. 이거 너무 도둑 같은가?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되게 FM 같은 이야기인데 저는 어차피 나 혼자밖에 못 움직이니까
그냥 저는 혼자서 평소에 못 봤던 웹툰이나 밀려났던 그런 소설 같은 것들, 책을 볼 것 같아요. 시간을 어쨌든 유용하게 보내야겠죠? 이건 어때? 그 다음 이거 한번 해봐요. 얘는 뭐냐면 교수님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학생이 현실 세계에서 사라진다. 이런 생각 해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교수님이 원했던 건 정답이 아니라 진심을 말하는 거였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진심을 말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원했다.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조금 최악일 수 있겠지만 이게 학생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삭제된다. 아니면 또 사실은 이 현실 세계라는 게 그 시험 시뮬레이션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시험 시뮬레이션 속.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현실이 아닌 시험 시뮬레이션 속에서 빠져나가서 현실로 복귀하는 거죠. 자, 이렇게만 해도 이야기가 어느 정도 흘러가는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저는 사실 이 전체적인 이 스토리들이 게임을 만들기 위한 세계관을 설계하자라는 데 지금 목표를 두고 이걸 쓰고 있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또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의장마다 특정 포털로 연결되는, 세계로 연결되는 포털이 열린다. 이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사실 포털이 열리면 딱 그 어떤 세계관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각 과목에 따른 세계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이때 그냥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세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학 수업일 경우에는 문학 수업은 고전 이야기 속,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물리학, 뭐 이런 수업에서는 무중력의 세계.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우리 컴퓨터실? 우리 실습실, 3D 수업실. 어, 3D는 픽셀이라고 안 하고 복셀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사각형 큐브가 연속 수업으로 이렇게 쭉 쌓이는 걸 복셀이라고 하는데, 그럼 복셀 세계로 간다고 할게요. 이거 내용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연결 포털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같은 강의장이어도 사람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진 학생은 어둠의 문학 세계, 버려진 무중력 세계, 이런 식으로.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뭐가 좀 있을까요? 뭐가 또 있을까요? 이런 건 어때요? 아예 포털은 문제 해결의 기회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의력을 발휘한다든지 소통 능력을 발휘한다든지 협력을 해가지고 그 포털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현실로 빠져나올 수 있어. 협력, 소통, 창의력 등등의 다양한 능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면 진짜
자,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해보고, 자, 이만큼만 해봐도 사실은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것들은, 알 수 있는 답들은 다 알았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뭔가를 좀 더 한다면, 여기에서 지금 인물들에 대한 등장이 없었으니까, 인물이라고 해봤자 우리 학생 이렇게 조금 나온 것밖에, 학생들이 주 대상이었으니까 교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면 좀 당황스럽긴 하겠다. 교수님이 외계 언어로 된 관찰 노트를 작성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 누구를 관찰했겠어요? 지구 학생들을 관찰했겠죠? 자, 그리고 이런 건 어때요? 인간의 사고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심층 심리 실험이었다. 야, 이거 약간 교수님들한테 배신감 느껴진다.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진짜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학교 커리큘럼에 숨겨진 차원의 문을 열었어. 교수님이 실수로. 외계인 교수님이. 그래서 교수님이 있는 외계 세계와 그리고 현실 세계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에 그냥 교수님의 실수로 네, 요 정도?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만 딱 봐도 우리가 학생들과 교수와 학교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어떤 이벤트들을 발생시켰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우리의 세계관이랑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정도 내용이라면 우리 어느 정도 세계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세계관부터 한번 노트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학교가 현실처럼 보이지만 외계 문명에 의해서 조작된 학습 시뮬레이션 공간이라는 설정. 모든 교수님은 외계 종족이에요. 위장한 채 들어왔고 학생들의 창의력이라든지 협업력, 그 다음에 정체성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강의장에는 다른 포털로 연결이 되지고 학생들은 다양한 가상세계로 이동을 해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이 모든 과정에서 교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현실에 사라지거나 다른 사람 기억에서도 완전히 지워진다. 이런 설정을 두고 갑시다. 자, 대략적인 세계관은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자,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계관에서 추가로 한번 시나리오의 프롤로그 정도만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이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플레이어가 되겠죠. 플레이어가 우리의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이 전학을 와서 이 학교에 처음으로 수업을 들어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을 느끼죠. 친구들이 사라지고 시간이 반복이 되고 기억에서 지워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던 중에 나만 이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는 수수께끼의 메모를 받는다 라는 설정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대충 정리를 했는데, 주인공이 편입생인데 개강해서 첫 수업에 들어갔고 그 수업에서 이상한 점을 느껴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학생들은 사라지고 시간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기억에서 친구들이 사라지는데, 자, 너만이 이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수상적인 메시지를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스토리텔링 수업을 들으면서 자, 이런 대략적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시놉시스에 대한 우리가 지금
프롤로그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메인 스토리를 잡아야 되겠죠. 메인 스토리는 보통 우리가 3막 구조로 잡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3막 구조로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도록 짜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 깨달음. 자, 1번 씬에서는 깨달음이 들어갈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업 중에 포털이 열리고 과제에 그 세계에 들어갔고 교수가 문서를 시험을 내겠죠. 시험을 내고 거기에서 친구들이 사라지는 거를 우리는 이제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로 들어와야 되는 게 자, 여기에서는 다양한 교과목, 우리 특히 이제 아까 앞에서 설정했던 뭐 물리나 문학이나 3D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각각의 과제를 수행하고 숨겨진 진실을 모읍니다. 동시에 우리가 뭐예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사라지는 친구들, 그리고 여기에 흔적을 되살려가며 왜 여기에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해방.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탈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가는가. 자, 지금 보시면은요, 루트가 탈출할 것인지, 희생할 것인지, 통합할 것인지 제가 세 가지로 쪼개놨어요. 그럼 이 루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식의 이야기를 전개할지에 대한 것들을 우선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캐릭터 아크를 먼저 설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캐릭터적인 부분들을 먼저 다뤄볼게요. 주인공 캐릭터 전학생이라고 하고 이 주인공 캐릭터한테는 이름을 ABC의 AB AB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러면 주인공 전학생이라고 보는 편입생 이름이 AB 편입생. 자, 이 친구는 22살입니다. 우리의 주인공 AB한테는 제가 좀 특별한 시나리오를 넣어줬어요. 이 친구는 삶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성실한 노력파인데 주변의 기대와 시선에 항상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입도 사실은 본인의 의지보다는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의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선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했어 라고 불가항력적인 선택으로 편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중반 정도에 들어왔을 때는 사라진 친구들의 진실을 마주보면서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사라졌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성실하고 노력파였기 때문에 그 후반으로 갈수록 내가 교수님의 답에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모두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신념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회피하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류의 게임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럼 이 캐릭터를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서브 캐릭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서브 캐릭터 조력자를 배정을 한번 해볼까요? 조력자로 어떤 친구들을 둘 수 있을까? 같이 공부를 하는 베프? 예를 들어서 AB. 지금 얘를 CD라고 할게요. CD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친구는, 특징이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를 잘하냐면 사라진 학생들과 기억의 끈 연결됨. 그리고 두 번째 친구 EF란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아주 분석을 잘하는 친구예요. 이성적인 친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게임의 시스템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 명만 더 만들어 볼까요? GH. 이 GH는 지도 교수님이라고 할게요. GH는 지도 교수. 이게 유일하게 인간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정체가 모호한 사람.
이 사람은 결정적인 단서를 던지는 역할을 배정해 줍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진짜 시험을 뭐 본다. 이런 질문에 키를 던지는 사람. 자, 그래서 인물들은 메인 인물과 여기가 주인공, 그리고 여기는 보조. 이렇게 들어간다고 할게요. 자,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조. 기본 구조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자, 먼저 강의실이 있고요. 이 강의실에는 포털이 열려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는 포털이 열리고 이 포털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과목, 교과목 세 개로 이동. 자, 기본적인 시스템 구조는 이렇게 가지는데요. 헷갈리니까 써놓을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세 개별 우리가 미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포털을 통해서 이동을 했을 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세 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 개에서는 어떤 미션을 가질 것인가? 그럼 저는 자, 첫 번째 미션 뭐 퍼즐,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세 번째에서는 심리 게임, 네 번째에서는 감정 대응 게임. 자, 이렇게 했는데 제일 사실 중요한 거는 과목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이 게임에 대한 것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이 교수가 질문하고 그 대답에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그게 기억에 대한 왜곡 또는 동료를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의 정답은 정보가 아니라 성장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그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이 바로 이 게임과 협업 게임과 심리 게임과 감정 게임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만 놨을 때 사실 이 로직이나 이 플롯을 전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얘기할 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교수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에 실패해. 근데 대답에 실패한다라는 거는 바로 이 퍼즐 게임을 미션을 실패한다라는 것과 의미가 상충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 얘의 상위에는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수의 질문. 그러니까 이 교수의 질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퀘스트.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퀘스트에 대한 것들을 던졌어요. 퀘스트를 던지면서 그 던진 퀘스트는 뭐가 된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게임의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계가 되어 가고 있어요. 자, 하나만 더 구체적으로 잡아볼게요. 자, 지금 교수가 질문을 하는 게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퀘스트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교수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교수의 질문은 잠깐 이 라인의 유형 좀 이렇게 교수가 던지는 질문은 자, 3D 수업이라고 할게요. 3D 수업에서 교수님이 이런 퀘스트를 던져요. 하얀 건물에 감정을 담아 완성하시오. 하얀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정을 담아 건축물을 완성하시오 라는 질문을 교수님이 던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하는 것들은 퍼즐 게임으로 푼다고 했을 때 이 퍼즐 게임으로 우리는 어떤 로직을 가져야겠어요? 이 퍼즐 게임의 로직은 결국에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결과 우리는 이 과정이, 이런 일련의 행동이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퍼즐로 답을 찾아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퍼즐이 있겠지만 3D에서 그러니까 3D에서 어떤 감정을 담아내라고 했는데, 감정에 대한 힌트를, 건축물은 이미 하얀색이에요. 하얗다라는 거는 색상에 대한 단서를 던진 거라고 보고, 자, 매테리얼에 색상을 담아서 3D 건축 모형을 완성시키는 과제라고 해놓고,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색상이 갖고 있는 뭐가 있어요? 색상은 색 온도라는 게 있고요, 색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결국 여기서는 뭘 표현했냐면, 색상이 가지고 있는 온도와 그에 내포하는 감정을 일관성 있게 매테리얼로 담아서 건축물을 완성시키는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이 미션을 완성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조건이 완성이 되지면은 결국 뭐예요? 우리는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서 해내야 하는 과제에 대한 것들도 우리는 이 친구가 여기서 해내야 되는 과제에 대한 정답도 찾아낸 거죠. 자, 그러면 협업 게임으로 간다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협업 게임으로 갈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협업 게임도 똑같은 로직을 갖고 만들겠죠. 자, 하얀색 건물이 있는데 여기다 감정을 담아라? 감정을 어떻게 담지? 당연히 감정 담는 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치만 우리는 감정을 담아야 해. 어떤 감정을 어떻게 담을 거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게임의 로직으로 잡는 거예요. 협업 게임이니까 뭐 앞에서 색깔을 만들었는데, 매테리얼로 색깔을 만들었는데 나 혼자 못 만들어. 나는 색깔을 만들고 너는 색깔의 벽돌을 쌓고, 뭐 이런 식의 같이 하는 거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심리게임으로 넘어온다 했을 때는 심리게임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심리게임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일을 정말 안 하는 친구가 있어. 근데 이 친구한테 달래는 거야. 같이 하자. 근데 얘는 빨간색을 좋아해. 그래서 얘한테 부탁하는 거야. 너는 빨간색 벽돌을 계속 쌓아. 나는 파란색 벽돌만 쌓을게. 그럼 결국 협력도 되고, 심리적으로 이 친구가 원하는 요구사항도 들어줬네요. 울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울고 있는 친구는 자기가 이 하얀 건물을 보면서 너무 우울감이 빠진 거예요. 그럼 이 울고 있는 친구한테 또 달랠 수 있겠죠. 야, 울지 말고 우리가 색을 채워줄 테니까 그걸 보고 위로를 얻어. 그래서 얘네들이 색을 다 채우고 났더니 이 친구가 위로를 얻고 기쁨을 찾았어. 야, 이런 식으로 어떤 퀘스트나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설계할 수 있어요. 우리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우리 처음에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황당한 일로 시작을 했고,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이 브레인스토밍 로직을 짰어요. 이 브레인스토밍 로직을 짜면서 시나리오나 세계관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했고,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겠다. 그리고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캐릭터가 들어올 거고, 우리의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면 되겠다 하는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게임 시스템을 잡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에 대해서 해봤어요. 근데 단순하게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고 사소한 상상 하나가 스토리가 되고 세계가 되고 누군가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해 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줬으면 하는 것들은, 아이디어는 혼자 떠오르는 게 아니고
질문하고 관찰하고 상상하고 연결하면서 조금씩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떠올린 황당한 상상들이 아마 수업 시간은 더 구체화되고 조직 구조화된 이야기로 발전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디지털 스토리텔링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은 미로라는 툴을 사용해서 이번 수업 시간을 활용을 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런 툴과 그리고 생성형 AI 이런 것들을 계속 활용해서 세계관을 넓히고 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한 이 시스템적인 로직을 짜는 과정을 계속해서 훈련할 거예요. 자,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